평택을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한 배를 타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세월호 발언을 소환하며 선제 공격에 나선 조국, 그리고 조국 사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김용남. 이게 정말 같은 진영 맞습니까? 단일화요? 조국 대표는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김용남 후보는 조국혁신당에게 내가 무엇을 사과해야 하냐며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지금 단일화는커녕 어찌 보면 위험함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자존심 싸움. 평택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정당성만 외치는 당대당의 전쟁. 단일화라는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평택을 대격돌에 소름 돋는 내막,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가장 뜨거운 인물이 돼서 매불쇼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또 되네. 그러니까 또 이게 돼. 와. 지금 와. 항상 옆에 계셨는데 그럼 옆에 앉지 않겠다고. 후보가 되시더니 예. 이제 건너편 저기는 앉지 않겠다고. 그리고 뭐 2시부터 앉고만 난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핫한 인물. 지금 진짜 가장 뜨거운 인물. 뭐야? 조국 캠프예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모실게요. 네. 김용남 후보 박수로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아니 그렇게 방송 중에도 내통을 하고 그러니까 조국쇼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칼같이 차단했어요.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인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지금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치열한 경선을 통과해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도 매불쇼에서 자주 뵀던 분이죠. 달라 보이네, 네, 또 달라 보여. 좀 어렵더라고.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매불쇼 덕에 후보가 된 아닙니다. 네. 아니 현장에서 만나보면 네. 실제 매불에서 만나면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경쟁력이에요. 네. 신용한 매불쇼 와서는 매불쇼 덕분에 후보됐다고 하고 뉴스공장 뉴스 가서는 공장. 다 예. 겸공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의 한수 가서는 또 신의 한수 덕분이다. 이봉규 TV 가서는 이봉규 TV 덕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가장 뜨거운 인물 김용남 후보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택을 전략 공천이 됐습니까? 제가 공천 받고 첫 출연인가요? 첫 출연이에요. 네, 그럼 네. 공천 받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벌써 아니군요. 네. 네. 용남 하남 가남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바뀌었어요. 아니 사실은 당에서 출마 의사를 확인할 때부터 뭐 제가 어느 지역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 지역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거보다 한참 전에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 뭐 누군가가 어느 분이 용남, 하남, 가남 이런 걸 밈처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운율이 네, 남 이렇게 끝나니까. 네. 그랬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당에도 제가 뭐 하남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안산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평택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후보다라고 당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네. 결정한 것 같아요. 뭐 당사자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언론 보도를 이렇게 취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대승적 양보의 느낌도 저는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을 또 아주 겸손하게 잘하시네요. 그럼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겸손하게 달라 보이네, 말씀을 진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완전 달라 보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진짜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해봤죠.
개혁신당 후보도 해봤죠. 아니 개혁신당 후보는 못 해봤어요. 아 이건 뭐 잘 안 된 거지. 민주당 후보 됐죠. 네. 다음 총선에서는 진보당 후보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평택을이 되버렸습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용남 후보. 예. 아니 진짜 뭐 인지도는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저분은 이제 평택에서만 3번 당선된 분이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 네. 아 워낙 또 유명하고요. 그렇죠. 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대통령 선거 출마자야. 맞아. 그리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서 와. 유이동 전 의원이 3선했잖아요. 예. 근데 저 5분 가운데 인지도는 제일 떨어져. 제일 없는 네 것 맞아. 같아요. 몰랐어요. 네. 근데 또 지역 인지도는 그렇지 않죠. 아. 전국 인지도야 물론 음.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평택을 지역에서의 지역 인지도는 거기서 삼선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또 다르죠. 또 다른 문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민심을 좀 한번 진짜 이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인물들이 민심은 어떤지 잠깐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가 2개인데요. 하나가 4월 25일, 26일 발표된 거고 하나가 4월 26일, 27일 딱 하루 차이로 조사가 연달아서 이루어졌는데 아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 전략공천 되기 직전이네. 예, 두 조사 다 직전인데 아, 네. 그래도 두 번째 조사는 당일날까지는 조사를 했어요. 물론 직후에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김용남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보도가 반영이 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두 조사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첫 번째 KSY가 4월 25일, 26일 먼저 조사한 건데 궁금해요. 여기에서는 김용남 후보님이 조국 대표보다 한 2%포인트가량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2위로 나타났고요. 이 동률이야 셋 다. 사실상 동률이라고 와, 봐야죠. 어마어마해. 유이동 후보도 21.2%로 사실상 동률.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도 10% 안팎으로 이 5명 후보들이 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가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조사된 26일, 27일 조사된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궁금해. 김용남 후보님이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로 올라서 오차범위 내예요? 네, 오차범위 내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략 한 500명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위아래로 한 8.8%포인트까지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김용남 후보님이 앞서 조사보다 한 6%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하고 유이동 후보는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지금 빅3 후보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루 차이지만, 김용남 후보님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보도가 된 시점에서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야, 이 워낙 이제 쟁쟁한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거 기간 캠페인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방이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이 그걸 굉장히 부추길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만 해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아침에 한 건 제가 봤는데 네. 김용남 후보를 앉혀놓고 조국 후보 얘기만 해. 왜냐하면 이게 언론은 좋아하거든. 싸우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전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네. 저희 쪽은 네거티브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는 아니지. 상대가 하니까 나는 뭐 응대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은 해야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저쪽에서 저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만 대응을 할 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의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언론이 이제 계속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격화되거든.
그러면 그 얘기한 거를 또 받아서 또 격파되고 그렇죠. 해? 그럼 나도 해. 네. 우리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나는 이게 좀 두려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쌈 그러니까요. 구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사실은 그쪽으로 가장 좀 특화된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리 첨예한 이야기라도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강점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뭐 마음 먹고 하려면 어. 뭐 얼마든지 하겠죠. 네. 하지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범여권 공조기조를 적어도 지금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그렇지. 이거를.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몇 석을 좀 가져와야 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지금 아까 그 지지율 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가.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네. 후보님의 인지도가 높아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용남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한 거를 모르고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 알잖아. 손가락 위주로 씻고. 이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누가 몰라. 다 알지. 그건 알아. 당선시키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알지. 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막 과거 발언 막 해갖고 막 지금 혼탁하고 지고 있단 말이야. 유튜브 쪽을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유효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맞아요. 100% 공감해요. 제가 네.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그 여론조사상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는 거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나와야지. 정당 지지율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네. 앞으로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글쎄 뭐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정책 선거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아니, 뭐, 내가 잠이 부족해갖고 요새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또 틀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후보님을 조국 저격수 그럴 거예요, 계속. 자리에다가 딱 맞아요. 앉혀놓고 네. 계속 자극적인 것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네.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네. 황교안이랑 이제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네. 범 진보 연합 네. 단일화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서 뭐 조국 저격순이 뭐니 해갖고 싸우면 쉽지 않지. 단일화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김용남은 유이동이랑 단일화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오히려 더 가까워. 둘이 2015년에 원내 대변인 같이 했어, 임마. 유이동 후보랑 이 자식아. 야, 왜 신박한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저 진흙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차원에서 네, 제가 그거는 맞아요. 길게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 이 유이동 후보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47.7%나 득표를 했었고 또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45.8% 득표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나마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이동 후보가 지금 갈라져 있고 황교안 후보가 한 10 내지 뭐 한 12% 가량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지금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두 보수 후보가 단일화 하면 그러면 당연히 진보 진영도 단일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최욱 앵커님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화학적 단일화 혹은 뭐 연대가 또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흙탕 싸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런 곳이고 또 이 지역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진보 진영은 싸우더라도 아름답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거 이런 거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아, 좋아요. 미래와 관련된 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좀 오바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의 이번에 출마하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쿠데타다. 쿠데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이야, 이분이. 최근에. 예. 예. 난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예.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런 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은 정말 저로서는 제가 욕먹거든요, 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예. 예전에 토론에 토론에?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 함동균이라고 있어요. 같은 토론에 하셨던 분. 네. 아니 저는 그 양반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그건 아니겠지. 논리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돼요. 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해서 딱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려 14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성적이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힘이 쭉 빠지는 당연하죠. 예, 중요합니다. 뭐만 진짜. 좀 하려고 하면 특히 지금 야당 쪽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야당에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 못 그렇지. 차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압승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작업을 힘있게 밀어갈 수가 있는 너무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적 안 좋으면 큰일 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딱 요거 하나 궁금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에 이제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 그런데 또 그분이 막 그런 토론에 개최하고 막 그러면 제가 좀 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또. 근데 의원님까지 그래봐.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다음부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나갈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져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말이 돼요? 예. 그건 뭐 비상식의 영역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남 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그부터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 평택 지금 민심 계속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네. 분위기는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더라. 그럼요. 여기 이제 제일 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거의 뭐 그렇지. 그렇겠죠. 국회 후보는 누군지도 몰라. 아직 제대로 아직 정해지지 안 않았죠.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뭐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예. 평택시장 선거는 더해요. 경기도보다? 실제로 더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정장선? 아니 지금 정장선 시장이 하고 계시고 네. 더 이상 연임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새로운 후보가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의 민주당의 최원용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고시 1회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훌륭한 후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많은 평택 시민들이 보기에 시장을 하겠다고
갸우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장 결과도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이상으로 확실해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재보궐도? 시절에 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도지사가 당선될 게 확실해 보이고 또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가 당선될 게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평택을 국회의원을 누굴 뽑아야 되느냐. 요렇게 가다 갑자기 딱 이렇게 번호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럼요. 그리고 옮길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같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그 유이동 후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유이동 후보 말씀은 그 외지에서 다 그냥 뜨내기들처럼 있다가 다 안 되면 떠날 사람들이지 평택 사랑해서 온 사람 누가 있냐, 평택 아는 사람 누가 있냐. 아니, 촌철살인이 그거였죠. 부산 가고 싶다던 사람이 평택 오고 하남 가고 싶다던 사람이 평택을 왔는데 네. 여기 주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분양권 딱지 사가지고 뭐 살고 팔면서 피 받는 걸로 보여요. 라고 이제 일침을 놓으셨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원래 평택에 살았고 평택에 살 건데 이분들 선거 끝나고도 평택에 남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한 10년 동안 평소에 여기 이사 와서 알 받고 살겠다고 서약이라도 하시죠. 10년 거주 서약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이동 후보가 사실관계를 좀 왜곡한 것이 저는 하남 출마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남은 제 부모님 선영이 있어서 거기를 벌초하러 갔다가 뭐 등산은 갔습니다만 네. 다 찾아보세요. 제가 하남을 원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당에 없고. 맡긴다고 하셨죠. 예, 당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결정하면 내심 약간 따르겠다. 바랬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고. 그리고 예. 제가 2016년 8월 달에 평택시 동삭동에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1호의 사무실을. 평택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네. 다행이야. 만 10년 됐어요. 만 10년.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평택에 등장한 게 절대 아니고 예. 10년 전에 평택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아하. 사무소를 열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네. 유이동 의원이 그래 평택이 고향인 거는 맞죠.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평택을 어디를 다녀봐도 저거는 유이동 의원이 해놓은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뭐 했냐 지금까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있어요. 한 번밖에 못 했지만 네. 수원 8달 경찰서 그거는 뭐 제가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예산 네네네네. 확정 받아서 네. 지금 문 열고 경찰서가 수원의 4개 구에 네. 기존에 3개만 있던 경찰서가 제가 8달 경찰서 유치하면서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평택 시 인구가 67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경찰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치적으로도 대단히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알겠습니다. 할게요. 혹시 요것만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단일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성 있죠. 김용남 외의 후보의- 단일화는 김용남 이외의 단일화는 가능성 없죠. 범여권에서. 예. 그러면 조국 대표와 합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되는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가능성은 없다. 네. 아니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단일화 합시다. 대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 사람 합시다. 제가 1등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는 너무 네. 성급한 얘기고. 예, 그렇긴 하죠. 예. 뭐 알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게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과문 쓰고 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뭘 사과하라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네네네.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예.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조국 혁신당 측에서 네. 사모펀드와 관련한 저의 과거 발언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바꿔서 최정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를 유죄 판결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네. 배우자분하고 오촌 그 조카. 오촌 조카가 유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래서 사과할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을 지내셨는데 고위 공직자 출신이 뭐 다른 거는 뭐 유죄가 나고 징역 2년 실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뭐 사고 처리 받은 거고.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내가 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 그거로 유죄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처신 내지는 관리 부족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예. 사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가 해야 될 일이다. 고위공직자로서.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네. 다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야죠. 웃음기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자꾸 왜 그쪽으로 유지를 해요? 이게 아니 이제 이럴 이슈가 거면은 됐으니까. 일부를 김용남 인터뷰로 그러니까.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담으로 네. 해야지. 재밌잖아. 재밌잖아. 재미 별로 없어요. 난 재밌게 들었어 지금. 네. 그럼 여튼 두 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단일화 교통일까지 되면 그때 진짜 인터뷰로 정식으로 모시고 이거 조국혁신당에서는 약간 좀 편파적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아니, 조언 좀 해주세요 김원남 의원한테. 아니, 방송 뭐, 계속 해도 돼요? 매일 모셔요. 아니 근데 너 저희가 잘하겠지, 뭐. 아니, 조국 대표한테도 계속 지금 오퍼 오퍼를 넣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그래서 어제 나와주시다. 유동 의원 모셨고 뭐 이제 김재현 의원도 한번 모셨고. 네 김재현 의원 뭐 모셨고 나오시겠네. 네. 네. JTBC는 그런 거 아주 아니, 저희는 가능한 공평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맞습니다. 생각이고. 그러면 황교안 황교안 안 돼. 황교안 거기는 약간 좀 반사회적 코드가. 황교안 전 대표까지는 못 가겠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저 지상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정편이나 불러다 지상파가. 물어볼 순 있지. 황교안 전 대표? 왜 그렇게 변하셨냐? 아 저희 이준숙 위원 정도 불렀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네, 다 부릅니다. 황교안 전 네. 대표까지 그거는 조금 가라고요? 달라요. 그거는 정말 네. 부정선거로. 그건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해 아니, 아니, 보겠습니다. 아, 저희 부산도 다 불렀어요. 하정우, 한동훈, 다음 주에 박민식 장관 또 나오고. 네. 박민식 장관 나오면 울 것 같은데. 눈물 한번 쏙 빼볼까요? 네. 자, 여튼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후보로서 해서 네.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 좀 여쭤봤고요. 네. 혹시 평택 지금 분위기나 아니면 판세 같은 건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면전에서요. 네. 아니 민주당이 그 당 구도 조직 그리고 또 김용남 전 의원이 워낙 이 방송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단일화 벌써 질문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북갑하고의 차이점은 진영 내의 싸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진영 내의 싸움을 보는 관전자들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뭐 평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고 향후 2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이 쏠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대로 가는지 이런 것이 이제 단일화를 결정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죠. 쏠림이 있으면 단일화가 편해요? 아니면 오히려 팽팽하면 단일화가 더 잘 돼요? 팽팽하면은 단일화가 될까요? 어렵죠.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조건 때문에 또 팽팽하게 오래 또 서로 논쟁을 하겠죠. 아니, 이제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 후보가 또 약간 좀 앞선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그렇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단일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얘가 있고. 지금 부산 북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 판세 그렇게 보고 계시고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니 뭐 단일화는 너무 이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북갑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거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보수 후보들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평택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유이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그 정도의 선거의 위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 뭐 유이동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게 객관적인 어떤 이 수치로 나오면 그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 나오는 거는 조국 신당 쪽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죠? 간략하게 좀 소개해 최근에 주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먼저 이제 김용남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KSOI 조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3강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국, 김용남, 유이동 이렇게 돼서 뭐 조국 대표가 1등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3강 숫자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김용남 후보 확정 후입니다. 네. 1위로 올라섭니다. 27.5% 그리고 조국 21.8, 유이동 18.9%가 나왔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에는 확실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 분위기는 더 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시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정당별 지지도가 워낙 차이가 많아요. 이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는 기세인데 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대고 민주당의 인기가 높죠. 네네네. 그래서 평택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 다른 지역들도 조금만 보고. 저는 네, 사실 네. 뭐 조금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네. 조국 신당이나 조국 대표의 큰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구 선택에 있어서 물론 어디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이제 여기를 험지 중에 험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된 수사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이 평택을이라는 지역구에. 평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6박하게 48%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뭐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아무리 조국 대표가 인지도가 높다가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3%고 지역에 당협도 없는데 왜 여기서 선거가 그거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혹은 내더라도 경쟁력에서 현저히 약한 후보를 내서 단일화 거쳐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협의 없이. 떡줄 쪽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약간 김치국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과론이긴 하지만 왜 여기를 굳이 택했을까? 14군단에 대한 지역 보궐선거에서. 물론 어디도 어려워요. 근데 기왕에 뭐 조국혁신당이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거 눈 딱 감고 호남에 지금 선거가 여러 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광산, 전북에 무슨 어디 예. 훨씬 낫을 거야 아마 거기 갔으면 운신하기가.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돼서 조국 대표가 이번 보궐에서 그러니까 재선에서 못 되면 그러니까 국회 입성이 실패하면 타격이 금이지 크죠. 왜냐하면 엄청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도 안 통해. 그럼 나머지 아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12명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저 당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네. 불리한 조건 하에 뭐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합당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흡수 엔딩이죠. 그쵸, 그쵸. 흡수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